안녕하세요.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숨은 영상과 또 취재 현장을 전합니다. 카메라 시선의 조서연, 이승입니다. 먼저 이번 주 사건 사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엔 유난히 절도 사건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카메라 시선에서는 최근 일어난 무인 빨래방 절도 사건, 또 사이드미러 절도 사건, 그리고 빈집털이 절도 사건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절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범인들은 모두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심야 시간대 빌라 밀집 지역을 돌며 고급 차량만을 상대로 6개월에 걸쳐 총 23회 62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차터리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신형차의 경우 주차 시 차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함께 접힌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고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 6개월 동안 몇 건 정도 하셨나요? 한 3,400건 정도 했습니다. 차량에서 제일 많이 훔친 게 어느 정도냐, 한 번에? 한 100만 원 정도.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잠겨져 있지 않은 차가 많이 있던가요? 10대면은 반 이상이 열려 있습니다. 거의. 혹시 그렇게 절취한 돈은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그냥 PC방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라서. 열려 있는 차들 중에 차까지 꽂혀 있는 차가 많이 있던가요? 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중에 한 몇 대 정도는 차키까지 꽂혀 있던가요? 4, 5대 정도? 딱히 거주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생활은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뭐 아파트 옥상이나 뭐 빌라 공사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고 PC방에서도 자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24시간 무인 빨래방에 현금 교환기를 부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1살 정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왜 빨래방만 골라서 보여주셨죠? 밤에 사람이 없고 현금화하기가 제일 쉬워서 빨래방 했습니다. 돈이 급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는 어디 알아보신 거죠? 공장도 알아보고 이곳저곳도 되게 많이 알아봤습니다. 다 뭐 거부하는 건가요? 뭐 지역을 살고 나와서 뭐 그런 이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빨래방마다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좀 특정한 빨래방을 골라서 들어가신 건가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경복이 없는 데만 들어갔습니다. 정복이 없는 건 어떻게 하신 거죠? 들어가 보면 그냥 세콤 설치된 데가 안 되는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냥 그 동전 있는데 그냥 경보기가 있으면 거기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정말 아니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범행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빈 아파트를 대상으로 5억 원대 빈집털이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성형에다 키높이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법 사진상의 이제 얼굴과 약간의 이제 양악 수술로 인해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지 연장술 같은 경우에 이제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 대상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많았죠. 양악이나 사지 연장술을 해서 이제 어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그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키 수술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범행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게 기사 나가면은 제가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그게 좀 민감하시거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건 범행과는 상관이 없었다. 당연히 제가 들은 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술은 왜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제가 10대 때부터 제 10대 때 춤을 췄었어요. 예, 그때부터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도어록이 얼마나 빨리 쉽게 뚫리나요? 직접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까요? 1분 정도. 1분 정도면 뚫려요 지금? 예. 지금 거의 100%가 빈집이었나요? 아니요, 수면 중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나옵니다. 이게 검거되고 나니까 이제 뭐 지금 입장에서는 속이 좀 후련하지만 제가 뭐 여기 지금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제 부인 없이 다 사실이니까 잘못한 부분을 제가 변제할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값 달게 밟고 나와갖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도록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이 같은 생계형 절도범들은 대체로 절도 경험이 있는데도 생활고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일단 취직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전과가 누적되면서 큰 죄의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대책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의 신림동 강남아파트 방문에 관한 영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승희 씨가 전해주시죠. 김무성 대표가 재개발 무산으로 방치된 D등급 재난위험 시설물인 신림동 강남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일대를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붕괴 시한폭탄 강남아파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4.29 재보궐선거 관악을 오신환 후보가 D등급 재난위험시설물인 관악구 신림동의 강남아파트를 찾아서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등급을 받으면 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강제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시킬 수가 없어서 2등급을 D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게 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건 누가 지었어요? 진도범 한 40년 됐어요. 42년 됐어요. 오래됐네. 개인형이죠. 개인 아파트. 네. 땅 지분이 6평, 7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부터 우리 시민 아니죠?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가 지금 왼쪽으로 하고 우리. 이거 받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 시험 실적을 이쪽으로요? 예. 여기 잠깐 들렸다. 예, 잠깐만 들렸다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불러주세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연탄이 됐어요. 이거는 이게 다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게 분기 안 된다는 그래서 이게 연탄 철분인데 연탄에 갖다가 지금 쓰질 않잖아. 네, 이거 뭐 아니, 이런 데서 아직도 지금 250세대가 살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봐. 위험하고 있는. 철구까지 잘라줬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왜 자른데 물고 있는 그 가스관이. 위험해요. 아우 조심하십시오. 위험해요. 이런 데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참. 예. 시장이요 나와봤어요. 시장님은 안 오셨죠? 아니 위험한 데를 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는 오셨어요. 구청장님은. 네, 구청장님도 그리고 항상 여기는 여기 강남 아파트는요,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시의원 선거를 한다, 구의원 선거를 한다. 그때는 완전 이게 아주 메뉴입니다, 메뉴. 그때만 한번 지나가면은 안 옵니다. 네. 이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메뉴라니까요, 메뉴. 이게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이제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아 이게 집집마다. 언제까지 사람이 그럼 살다가 위험해서 나는 지금 작년 초까지 그랬죠. 작년에 작년 비올 때. 예. 야 이런 데서 참. 이게 물이 불들불 흐르는 대로 그 수집한 거는 이것도 짐도 못 가져가구나. 모든 예산을 비생산성 이런 예산 다 중단해서라도 이런 국민 안전을 위한 이런 지역에 예산을 갖다 직접 배정해야 된다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 감사합니다. 오전 11시에 정동영 후보가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야권이 좀 분열되는 결정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출마 선언한다고 아예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 현재 야당의 지도자인 전 의원이 5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오더라도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현장에 와서 보고 말로만 듣다 현장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이 특별법이 있어야만 이런 거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라도 이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는 이미 흉물로 변한 지 오랜데요. 이곳은 건물 구조의 안정성뿐 아니라 빈집에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등 주거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곳엔 아직도 총 876세대 중 2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김 대표의 말처럼 하루빨리 강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영상은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416시간 집중 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현 씨가 전해주시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서로 밀치고 끌어내리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취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왜 못 가게 합니까? 왜 막는 거야? 비 나오세요. 비 나오세요. 비 나오세요. 자요. 1번 뒤로. 1번 뒤로. 1번 뒤로. 경찰은 유가족들의 평화 행진을 불법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을 명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서로 밀치고 끌어내리다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16시간 농성을 선포한 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건너편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실상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횡단보도 차 빼주세요. 왜 횡단보도 차를 댑니까? 이동할 때 뺄게요. 이동할 때 뺄게요.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뭔데? 그 당신 손으로 만져. 당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당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왜 때리는 거예요? 당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당신 이거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이거를. 그럼 차를 빼라고 이 양반아 그러면. 뺄때 이동할 때 있으니까 이쪽으로 차를 빼라고 그러면. 길을 막지 말라고. 에? 그럼 이거 당신들 손으로 만질 거 아니야 이거. 봐봐봐 이게 누군데 얘들이 누군지 알아? 에? 아시냐고? 빠져. 지지배들이 아니 뭐 사야 되는데
자기 부자 아니고. 마스크 벗고 반대 성명 주세요. 이분이 아니고. 이분이 타설했으니까. 타설하셨죠? 방송을 되세요. 가져와 빨리. 당신 이리 와, 당신. 당신 와. 반짝해, 반짝해. 프로틴 이리 와봐. 당신 이리 와봐. 당신 이리 와보라고. 너왜 만지나? 당신 이리 와보라고. 이거 부러져. 애들 얼굴 부러져. 진짜. 때리지 말라고! 나와.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오지 마. 마스크 빼, 마스크! 뭘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하세요! 정지하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럴 수 있어! 정지하려고! 안 나가? 안 나가냐고? 실종자 사진이 담긴 팻말을 경찰 차량에 기대 세워두려는 가족과 이를 막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일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농성과 함께 청와대 항의 방문, 촛불 집회와 대국민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의 배상금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배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또 유가족의 갈등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카메라 시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벚꽃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진해 군항제인데요. 저희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1박 2일로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 첫째 날은 안타깝게도 낮에 비가 와서 좋은 그림을 담지 못했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비가 그치고 형형색색의 조명과 벚꽃이 잘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그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